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주주총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계속해서 미국 쪽으로 시선이 향해 있는 건 어김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트럼프, 머스크 등등의 입에 주목하면서 시장이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1% 내외의 상승을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상승세가 이어질지는 좀 얘기를 한번 더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투자 전략 세워주실 두 분 모시겠습니다. 박준현, 박철순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는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조합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앞서서 내일장 여신을 통해서 본 기사 중에서 단연 주목받는 건 삼성전자의 언팩 행사일 것 같습니다. 자, 언팩 행사 하루 남았는데, 그동안 제가 질문을 여러 차례 드리긴 했습니다만, 그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이 크게 기대는 없다. 크게 주가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다라는 대답들 해주셨거든요. 마찬가지입니까? 네, 결국에는 나중에 좀 지나고 나서 판매량이 좀 어느 정도 나오고 나면 그때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결국엔 이번에 좀 갤럭시 S25 시리즈가 이제 새롭게 발표된 이제 나온다라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딱 까놓고 얘기하면 갤럭시 S24만 하더라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갤럭시 S24 이번엔 가격 많이 떨어지겠구나. 이 정도 생각뿐이 없었고요. 그리고 뭔가 디자인이라든가 기능 면에서는 솔직히 기능면이라는 건 지금 AI가 들어갔다라고는 이야기하는데 갤럭시 S24에도 지금 이미 탑재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뭔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색깔이라든가 등등등에서 뭔가 좀 획기적인 부분이 나오지 않으면 결국엔 지금 중국의 저가 공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카메라 화소수도 제가 알기로는 이미 오를 대로 올라 있는 더 이상 화소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거의 지금은 디지털 카메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지금 화소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도 그렇고 일단 가격적인 면을 어느 정도나 좀 낮춰서 시장을 좀 공략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조금 관건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판매 대수가 나오는 거 보고 이제 핸드폰 관련주 카메라라든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일부 좀 기대를 하는 분들께서는 아무래도 S24 때 AI 탑재와 함께 그동안 계속 떨어지고 있던 스마트폰 판매량이 조금 반등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AI가 더 탑재가 되고 기술이 더 발전하게 되면 조금 더 예전 같은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는 건데 일단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사전 예약을 또 받을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한 추이를 우리가 좀 따져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같이 또 주목을 받는 게 내일 일정 중에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좋게 나올 걸로는 예상이 되고 있는데 시장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은 SK 하이닉스는 항상 삼성전자와 비교를 한다면 당연히 실적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압도적으로 높은 그런 상황이죠. 역대급으로 계속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컨센을 또 뛰어넘을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그런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주가는 기대감이 좀 높은 상황입니다. 물론 SK 하이닉스 자체도 지금도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데 일단 최근에 이제 골드만삭스가 목표가를 굉장히 큰 폭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유를 보자면 다른 증권사에도 같이 상향 조정한 동일한 이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HBM에 대한 수요가 더 예상보다 많아질 걸로 지금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오늘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 정권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또 AI 인프라에 엄청나게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핵심 부품인 HBM은 엄청나게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독점적으로 거의 납품을 하고 있는 게 바로 SK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일단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HBM 시장 같은 경우는 올해 한 55조 수준에서 내년 같은 경우는 거의 80조 후반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성장에 대한 어떤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은 점점 더 오히려 낮아지고 있어서 SK하이닉스는 오히려 지금 주가는 좀 아직도 저평가가 아닌가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SK하이닉스 역시나 또 독점적으로 엔비디아와 거래를 하고 있는 상태고 엔비디아의 지금 블랙웨이를 이제 또 납품을 하게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가에 좀 반영이 되지 않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어떤 HBM, 차세대 HBM의 어떤 납품, 그로 인한 마진율, 개선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역시나 반도체 관련된 쪽에서는 HBM을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추세도 가장 좋고 실적이 일단 가장 잘 나올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일단 기판이라든지 수동 부품 다 봐야 되겠지만 일단 HBM 관련된 대표 종목군들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잘 움직이고 있는 한미반도체 당연히 봐야 될 것 같고요. PSK 홀딩스라든지 PSK 그다음에
STI와 같은 리플로우 장비와 같은 핵심 HBM 장비를 만들고 있는 기업들도 한번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귀에 쏙 들어왔던 게 아직도 저평가라는 네. 부분이었는데 지난번에 한번 올랐을 때는 25만 원 목전에서 다시 조정을 받았거든요. 네. 이번에는 뚫고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근데 이 부분은 뭐 사실 이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는 충분히 뚫고 갈 수 있다라는 판단인데 문제는 이제 항상 수급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일단은 지난 최고가가 이제 24만 8,500원 수준이었는데 만약 여기까지 올라가면서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 대량 매물이 좀 출회가 된다면 역시나 수급 때문에 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SK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이라든지 이런 게 나빠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못 사셨던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나중에 보신다고 한다면 밀리고 나서 눌림목을 오히려 공략하시면 조금 더 부담 없는 가격에서 살 수 있으니까요. SK하이닉스는 당분간 계속 매수 타이밍을 계속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매일 빠지지 않고 봐야 할 주가 추이가 바로 SK 하이닉스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려봤고요. 이제는 오늘장 시장을 바라봤던 투자자들의 의견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크릿 주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시장에 대한 주주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보는 시크릿 주주 시간입니다. 먼저 투자자의 다양한 의견 함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는 관세 때리는 게 생각보다 나아서 그런가 외국인들 신나게 들어오네 올라와 있습니다. 다행히도 외국인 기관 매수세에 코스피는 4거래일 만에 반등 전환한 모습인데요.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까지 관세 부과가 예상되어 있는 상황에서 보편적 관세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발언에 영향을 받은 모습입니다. 아직까지는 불안정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오늘은 안도했던 시장의 내용 올라와 있고요. 또 미국은 진짜 화성 가겠다고 난리인데 우리나라가 8천억 쓴다고 되겠냐 우려감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 정부에서 우주항공 연구 개발에 8,064억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화성에 성조기를 꽂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투자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아쉬움 올라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오픈 AI의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등등 진짜 드림팀이네 올라와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였는데요. AI의 개발을 위해서 새로운 스타게이트가 발표됐습니다. 하나로 717조 규모를 투자해서 또 AI를 개발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역대급 투자, 우리 관련주들은 어떤 수에 볼 수 있을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장에서도 더 많은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AI가 사용된 콘텐츠 표기를 안 하겠다고 미국은 거꾸로 가는겨 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이 바이든 행정부의 AI 안전 규제 폐기가 됐는데요. 국내에서는 딥페이크 사건 이후로 워터마크의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제 보안이 중요할 텐데요. 이제부터라도 다시 양자암호를 봐야 하는 건지 관련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먹거리는 사실상 AI 확정이네. 그럼 데이터 센터를 봐야지 올라와 있는데요. 앞서 보셨던 스타게이트 이야기입니다. 그럼 반도체에 이어서 전력주들도 봐야 하는지 관련주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트럼프가 아무리 화석 연료를 밀어줘도 결국에는 SMR 없으면 감당 안 된다 이야기 올라와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됐던 에너지 장관 역시도 우리에게는 새로운 원전 SMR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 올라와 있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업종에 대한 궁금증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의견을 쭉 들어보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반도체를 포함해서 여러 AI 관련주들이 올랐던 건 이 스타게이트 설립과 또 추가 투자 발표일 것 같은데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정권 쭉 어떻게 AI 관련주들은 주목을 해봐야겠죠? 네, 지금 현재 투자 심리를 끌어올리는 데는 이거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AI 인프라에 5천억 불을 투자하겠다. 그다음에 오픈 AI도 참여를 하고 오라클, 소프트뱅크의 합작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근데 지금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는 벌써 지금 요번이 아니라 벌써 작년부터 이 AI 쪽에다가 인프라 쪽에다가 우리나라 돈으로도 거의 한 10조가 넘는 돈을 투자하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제안을 해왔기 때문에 못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이미 또 지금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는 중동 쪽에 국부급 펀드의 투자도 이미 어느 정도 받아서 펀드 형태로 지금 이제 구성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소식이 좀 나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이렇게 기대 심리를 올려줄 수 있는 소식이 계속 나온다라는 이야기는 우리 국내 증시에도 도움이 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어쨌든 간에 지금
아래 저점 부근에서 올라오는 AI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종목들을 어느 정도 조금 살펴봤더니 뭐 우리 템백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던 종목들도 다수 껴 있고요. 예. 지금 뭐 코난 테크놀로지라든가 뭐 폴라리스 AI, 뭐 한글과 컴퓨터, 우리 한컴너브 김민성 매니저 있죠. 예. 뭐 솔트룩스, 이스페타시스, 이스트소프트라든가 마음 AI. 우리나라 지금 방금 제가 열관 종목들이요. 대부분이 지금 사도 조금 괜찮은 그런 위치에 시세에 있다? 있는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또 시간이 되면 한번 차트를 한번 다 보여드리면 좋을 텐데 준비를 그렇지 뭐- 조금 해주시면 저희가 네. 박철수 매니저 답변 듣고 오는 동안 또 이따가 잠시 후에 한번 차트도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얘기를 들었을 때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함께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소식으로 인해서 어느 쪽이 가장 수혜를 좀 많이 보게 될까요? 일단 뭐 AI 관련된 섹터는 다 뭐 전반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죠. 근데 사실 너무나도 섹터 많습니다. AI가 적용이 안 되고 있는 분야가 없다 보니까 그런 건데 그래도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투자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기존에 이제 AI가 우리가 개발을 하고 이 당시에 움직였던 종목들입니다. 그것도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중장기로 올랐던 종목들의 공통점들은 실적이 눈앞에 가시화가 되어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역시나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전력 설비라든지 아니면 원전이라든지 또는 뭐 반도체, 뭐 HM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AI 개화 이후에 전력 소모량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전력 인프라를 계속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거기다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 가장 큰 시장인데 여기서 전력, 노후화된 전선이라든지 이런 전력 인프라 교체 수요가 동시에 지금 같이 나타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요가 급증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뭐 변압기라든지 전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수출량이 작년부터 극대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수주잔고도 안정적으로 몇 년치가 쌓여 있으면서 실적 안정성도 확보 그리고 실적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왜냐하면 고마진 제품들을 더 많이 팔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밸류에이션은 재평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도 계속 공행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원전 같은 것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정치적인 우리나라 리스크 때문에 원전주가 좀 많이 좀 밀렸던 종목들도 꽤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오히려 이 미국 쪽에서의 원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더 높아지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는 상태고 거기다가 웨스팅하우스와의 어떤 분쟁들도 지금 해결이 된 상태죠. 그리고 한국과 미국 정부도 원전 관련된 MOU를 지금 체결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3월에 체코 본 계약을 앞둔 상황이어서 조금씩 더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 체코에서 어떤 이 수주 낙수 효과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기업들,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뭐 한전 KPS라든지 이런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업들은 앞으로도 계속 유심히 지켜보시면서 매매 타이밍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앞서서 뭐 박준현 매니저님께서 여러 가지 종목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좀 차트를 보면서 좀 소개를 더 추가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AI 관련해서 지금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자, 78,000원짜리 종목이 지금 21,000원. 오늘 9.13%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1,400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시세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지금 아직까지도 많이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시세이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최근에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지금 수급들이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뭔가 지금 꿈틀꿈틀 움직임을 가지려고 하는데 뭔가 트리거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트리거가 나왔으니까 한 번 정도는 움직여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스페타시스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저점에서 지금 대부분이 그러니까 고점에서 조정을 받고 거의 뭐 반 이상, 절반 이상 조정을 받고 지금 저점에서 수급들이 들어와 주고 있는 상태에서 추세도 지금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종목들에게 충분히 우리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예. 우리 이스트소프트입니다. 이스트소프트도 저점 대비해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10,000원짜리가 지금 28,000원에 와 이거 많이 오른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크게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요 어떻습니까? 5만 원짜리였습니다. 불과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5만 원짜리가 지금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22,0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의 뭐 반토막 수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뭔가 좀 준비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빨간색으로 장대 거래량이 보이시죠? 예. 그 위로 캔들로도 보시게 되면은 다 지금 누군가는 아직 모으고 있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제 눈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도면은 충분히 공략들이 가능한 이렇게 종목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뭔가 또 좋은 소식이 나왔죠. 차트가 이뻐지고 좋은 소식이 나오면 충분히 우리가 못 살 이유는 없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끝으로 환율 질문 하나 드리죠. 오를 때도 정말 뭐 빠르게 성큼성큼 올라가더니 이게 또 안정화가 되는 흐름도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뭐 1,460원, 50원 얘기했다가 40원 얘기했다가 또 30원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이 추세가 뭐 혹시 1,300원대까지 갈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1,300원대까지는 뭐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뭐 상반기를 본다라고 하면은 환율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것까지 바라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추가적으로 이 환율이 또 그렇다고 해서 기존처럼 이제 급등이 또 나오는 경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일단은 왜냐면은 지금 금통위에서 일단 우리나라에서 일단 금리를 동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에 대한 어떤 제한이 좀 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좀 있고요. 추가적으로 보면은 일단은 국내의 어떤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부각이 됐던 부분들, 이 부분도 사실 환율에 대한 안 좋은 영향을 좀 줬었는데 이 부분도 점점 해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치적 리스크가 좀 해소되고 있는 거 그리고 금리가 동결됐다는 이 내용 때문에 그 기존과 같은 좀 급등은 나오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또 이게 어떤 이슈가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긴 하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 1,400원대 이상에서는 고환율이란 고환율이라고 보시고 일단 고환율 수혜주를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수출을 많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수출을 하더라도 원자재를 해외에서 사오는 경우는 또 오히려 고환율이 또 치명적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원자재 수입 비중이 좀 적고 해외에 투자를 하고 있는 해외 법인 같은 경우를 너무 크게 하지 않는 기업들 원재료 좀 싸게 공수를 해서 제품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만들고 나서 해외 쪽에서 매출을 올리고 있는 이런 기업들을 보셔야지 무조건 수출주라고 해서 보시면 안 된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1,300원대로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다시 한번 좀 금융주 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네, 일단은 다시 한번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왜냐면 은행권들이라든지 지금 환율이 높아가지고 지금 이 적정선을 못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예. 밸류 프로그램 하려면 좀 이제 재무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 이게 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환율이 좀 떨어지게 되면은 금융주들 다시 한번 밸류 프로그램 부각으로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때는 금융주를 한번 보시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원달러 환율 위주로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제 일본의 통화 정책도 주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계속해서 한번 이 추이를 따라가 봐야 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분 탑픽 종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계속해서 미국 얘기, 트럼프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만 왠지 두 분이 가지고 온 탑픽 종목도 이와 멀리 떨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서 바로 얘기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탑픽 종목 확인해 보죠. 자, 데모 나왔고요. 선익 시스템이 나왔습니다. 제 예상이 맞는지 한번 얘기 들어보죠. 데모 먼저요. 네, 데모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남북 경협주,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웬만큼 발언할 거는 다 나오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이제 나올 발언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내가 종식시키겠다. 예. 뭐 오늘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뭐 종전 위한 협상이 안 나오면 제재 더하겠다. 뭐 이런 얘기 했으니까요. 뭐 등등등. 그래서 또 대한민국과 또 북한 또 그래서 뭐 통일에 대한 김정은을 만나겠다라던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올 한 번쯤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데모라는 종목을 제가 선택했던 이유는 뭐냐면 일단 건설 장비 어태치먼트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굴삭기 어태치먼트.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바위를 깨는 이렇게 땅땅땅땅하고 바위를 깨는 앞에 달린 거. 네, 그걸 이제 어태치먼트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포크레인에 보면 이렇게 바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그렇죠. 손처럼 이렇게 생겨갖고 떠가지고 이제 흙을 이렇게 파내는 그런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생산을 못했던 제품이었는데 부품이었는데 그거를 이 데모라는 회사가 우리나라 기술로 순수하게 우리나라 기술로 만들어서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이고 대부분이 지금 거의 매출의 70%도 해외 쪽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58개국, 66개국의 딜러사들과 협약을 맺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일단 뭐 실적 부분에 있어서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얘는 또 지금 유보율이 높은 기업입니다. 유보율이 높다 보니까 이제 기업에다가 뭐 연구개발 R&D 쪽에다가도 또 재투자할 수 있는 또 생산 시설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있지 않나. 제가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는데 여기 사장님을
인사말에 있더라고요. 예. 인상은 되게 좋게 생기셨는데 아, 그런 거 보고 투자하시는 겁니까? 아니 인상은 되게 좋게 생기셨어요. 예. 아니 근데 회사에다 돈을 너무 많이 쌓아놨어. 어. 인상은 되게 좋은데 그러니까 좀 이번에 한번 조금 재투자를 많이 수익을. 하셔가지고 주가도 좀 좋게 좀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예.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항상 이 여러분들께 종목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드릴 때 기술적 분석상 메이저 수급이 상존한다, 유입이 된다 이렇게 항상 말씀을 좀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 종목도 지금 이따가 저희 차트에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 테지만 메이저 수급이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아직 뭔가 트리거가 없어가지고 시세 분출을 못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종목 데모라는 종목을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좀 재밌다고 생각했던 건 주식 투자하기 전에는 뭐 이렇게 예를 들어 굴삭기나 하나 뭐 장비를 보더라도 예. 한 회사에서 만들어서 내는 건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막 하나하나 다 만드는 기업들이 있고 납품하는 곳들이 있고 그렇죠. 네. 그런 걸 뜯어보는 재미가 좀 있다라는 생각이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선익 시스템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오늘 주제와 전혀 상관이 없고 최근에 별로 관심이 없는 종목일 수도 있는데 좀 놀랐어요. 네, OLED 관련된 종목이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소형 OLED 증착기 장비 쪽에서는 전 세계 1위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 대형 OLED 증착 장비 쪽에서는 일본의 이제 캐논 도키와 함께 양대 산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캐논 도키가 조금 더 점유율이 그동안은 높았었지만 기대감이 또 더 있다는 부분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용 올레도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올레도스 시장에서 300mm에서 웨이퍼 장비 생산 유일 기업인데 이 올레도스가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 올레도스는 이제 XR과 같은 이런 확장 기계에서 계속적으로 필요한 차세대 디스플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 있는 이런 디스플레이 관련된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여기에 사용되는 장비를 이 회사가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세대 디스플레이 적용할 수 있는 장비를 이미 갖추고 있는 기업이 바로 선익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중국 업체 쪽에서의 매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에서 보조금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내수 소비도 사실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의 OLED 회사라든지 올레도스 회사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생산 라인을 증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증착 장비 같은 경우는 보통 선익 시스템께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를 받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어떻게 보면 일본의 캐논 도키와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건데 그동안은 캐논 도키가 독식을 했었다면 이제 이 문을 선익 시스템이 작년부터 뚫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 점유율을 이제 뺏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회사를 더욱더 재평가를 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제 BOE라든지 이런 기업들 이미 계약을 따내서 일단 납품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비전옥스 같은 경우도 지금 투자를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는데 8.1세대 OLED 쪽에서 이제 증축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역시나 선익 시스템 쪽으로 주문이 들어올 확률이 높다라고 업계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어서 만약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단기로도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다는 점은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좋지 않은 건 아닙니다. OLED 시장 보면은 실적 안 좋은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일단 작년 같은 경우 확실하게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매출이 아직 인식이 안 된 것들이 올해 1분기나 2분기 때 반영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증권사의 목표치라든지 실적 컨센서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있는 기업이니까요. 일단 충분히 여러분들이 지켜보신다면 OLED 쪽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대표 종목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뭐 실적을 보고 수급을 보고 기술적인 분석으로 인해서 이 두 종목을 좋게 본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건데요. 과연 투자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크릿 주주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두 번째 시크릿 주주 시간입니다. 현재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님들의 생생한 관심사와 궁금증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데모 종목 토론방 입장해 보도록 할게요. HD 현대건설기기는 신고가 경신하는데 너도 따라가야지 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HD 현대건설기계는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에 대한 아쉬움 올라와 있고요. 도란프가 푸틴 압박 시작했다. 종전 밑밥 제대로 까네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 푸틴을 러시아를 파괴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죠. 이 러우 전쟁을 신속하게 종전시키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메인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 보면 곧 한 방 크게 쏠 듯이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3일 이후 3거래일만을 제외하고 계속 매수 중인데요. 기대감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의견들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프라 정비에 1조 달러를 외처트 황상이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노후화된 인프라 재건에 1조 달러를 투자한다라고 밝혔죠. 이로 인해서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때 재건 대장주였는데 이제는 실적까지 힘이 빠지는구나 라면서 이 부진한 실적에 대한 아쉬움 올라와 있고요. 수출로 발생하는 매출이 내수의 4배나 되니 강달러 덕분 보겠지라는 의견도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해 3분기까지 이 수출액이 263억 원으로 내수의 4배를 기록했죠. 이 고환율 수의 기대감 가져가 볼 수 있겠습니다. 더 자세한 의견도 열어보도록 할게요. 차트와 거래량만 봅시다 라면서 이렇게 주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적은 거래량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급등할 수 있을지 잠시 후에 매니저님 인사이트 들어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선익스스텍 종목 토론방 입장해 보겠습니다. 박스권에 갇혀있지만 장만 좋으면 더 갈 좋은 주식임이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37,000원에서 52,000원대에서 계속 주가가 횡보하고 있죠. 더 상승할 수 있는데 저평가된 것 같아서 아쉽다라는 의견 올라와 있고요. 리포트 수주와 실적 2025년부터 동반 성장이라는 리포트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8.6세대 OLED 증착기 수준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성 있는 모멘텀이라는 이 리포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로써 올해부터 큰 폭의 실적 성장이 기대될 수 있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손잡고 들어오는 중 늦기 전에 담으세요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해 매도세를 보였던 기관과 외국인이 이번 주에는 동반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계속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더 많은 의견들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캐논 토끼 밀어내고 비전 옥스만 수주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텐데 일본 캐논 토끼가 증착기 시장을 독점해 왔지만 지난해 선익시스템이 8.6세대 증착기 상용화에 성공하면서 새로운 경쟁 구도가 형성됐는데요. 수주에 대한 기대감 가져가 볼 수 있겠습니다. 전환가액 또 내렸네. 투심 좀 개선되려나요? 어제 공시가 나왔었죠. 이 전환가액을 하향 조정한다라고 하는데요. 투자 심리 개선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 있겠습니다. 거래량이 적어도 꾸준히 매물 수화 중이니 57,000원까지는 올라줄 듯이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박스권을 탈출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 남겨주셨고요. 자세한 의견도 열어보도록 할게요. 트럼프가 중국산 디스플레이를 가만히 놔둘까라는 궁금증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로써 이 트럼프 2기에 따른 중국산 디스플레이 제재와 수혜 전망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매니저님 인사이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투자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왔습니다. 데모를 아시는 분들은 워낙 잘 아실 거예요. 항상 재건주 얘기 나올 때마다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다 보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고 또 최근에 조금 시장에서 이쪽 테마가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하면서 나는 처음 들어본다 이런 반응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데모 어떻습니까? 앞으로 목표가는 어느 정도까지 잡으면 좋을지요? 네, 일단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안 바꿔놨구나. 317850. 네. 자, 오늘 종가가 이제 1,430원이었습니다. 6% 정도 올랐고요. 네. 자, 지금 데모 차트의 일봉 차트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고요. 자, 지금 제가 이 종목은 차트로 봤을 때, 자, 여기입니다. 자, 거의 1,100만 주 가량의 거래가 한번 발생을 했었었고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전에 한 880만 주 거래량, 1,100만 주 거래량이 발생했는데 저는 이거를 지금 메이저 수급이 여기에 들어왔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가격대 자체가 한 10,000원대에서 한 11,000원 정도만 잡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그렇다면 지금 이제 이 가격대 안에 지금 갇혀 있죠. 자, 가격대 안에 갇혀 있는데 지금 거래가 지금 터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 데모라는 종목을 끌어올릴 만한 뭔가가 이제 확실한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끝 이시라는 이런 소식이 딱 나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거래가 한번 또 터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정도 6월 라인 안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메이저 수급이라고 하면은 메이저 수급과 비슷한 가격에 우리가 갖고 있다 그 종목을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자, 그래서 거래만 터져준다면 충분히 지금은 늘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하방보다는 상방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거래가 한번 터지기 전에 이런 거래량 터지기 전에 미리 좀 선침해 해가지고 조금씩 모아가지고 차분히 한번 기다려 보자.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어떤 이야기를 할지 모르니까 지금 정도면 충분히 좋은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예. 목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14,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000원 구간이면은 요 구간인데 이 구간에서는 지금 캔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고점 부근이기도 하고 캔들이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번 브레이크가 한번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14,000원 목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손절 라인은 8,500원입니다. 자, 8,500원 라인 자체만 놓고 본다면은 만약에 여기서 이걸 하향 이탈하게 된다면은 7,800원의 신저점이 하나 있는데 이거 못 지켜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대감이 다 깨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8,500원은 생명 라인처럼 잘 지키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뭐 예고했던 것들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집권 초기에 성과를 내고 싶어 할 테니까 관련된 소식이 조만간 들려오면 거래량이 붙으면서 급등할 수 있다라는 전략이고요. 14,000원까지 1차 목표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선익 시스템으로 넘어가 보는데 계속해서 들려오는 게 일단 중국 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트럼프가 가만히 놔둘까? 뭐 요즘에 뭐 부품 하나만 들어가도 중국산이라고 하면 네. 보조금을 깎는 경우들도 있고 하니까 이런 우려가 약간 있네요. 네, 근데 이제 중국 디스플레이 쪽이 또 워낙 또 강력하고 너무 많이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이걸 다 막아낼 수 있을까요, 과연? 제재로? 그러면은 이 중국산 제품을 쓰고 있던 많은 이런 완제품 업체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부 다 제재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만약에 제재를 한다고 해도 그렇다면은 중국산 이 패널을 대체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를 만들고 있는 회사는 우리나라에 다 있거든요.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디스플레이가 있죠. 그러면 이쪽이 더 이제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거고 어차피 선익 시스템은 일단 어느 쪽이든 다 납품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일단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전 세계 시장에서 이 디스플레이가 얼마나 많이 팔리느냐, 파이가 얼마나 커지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신제품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앞서도 우리가 방금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갤럭시 언팩을 이제 하잖아요. 예. 뭐 애플도 이제 나올 거고요. 그렇게 되면 점점 더 AI 기계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또 디스플레이도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것들이 계속 시장이 커지면 이런 독점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고 과점 시장에서 대표 기업으로 속해 있는 선익 시스템은 계속 실적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요 실적만 보셔도 지금 매력적인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이제 영업이익이 한 100억 원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500억 원대까지 바라보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내년 같은 경우는 1,000억 원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한 900억 원대까지는 지금 컨센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순이익은 어떠냐? 순이익은 작년에 이제 11억 원대 뭐 정도밖에 안 나올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는 450억 원대, 그 다음에 내년 같은 경우는 600억 원 이상까지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순이익이 많이 높아지게 되면 밸류에이션을 다시 한번 평가해야 됩니다. 단기로 올랐다고 해서 비싸다고 평가하시면 안 되고 실적 대비 주가가 얼마나 지금 비싸느냐 이걸 본다고 한다면 실적이 몇 배 뛰는데 주가가 과연 지금 비싸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다면 중장기 투자하기 참 좋은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시즌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목표가는요 66,000원 정도 매물 저항 고려해서 목표가로 설정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66,0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전저점 부분으로 잡아드렸습니다. 45,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예상치이긴 합니다만 영업이익이 45배 늘어나면 주가가 움직일 수밖에 없긴 할 텐데 실적에 대한 좋은 전망과 함께 목표가는 66,000원으로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